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특활비가 사실상 1조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외치면은 "국가 기밀이다." 요런 말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바뀌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국민들이 계속 외치면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고 또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굉장히 분노하 뭐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이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 듣겠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보통 생활 정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생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인터넷 정당 시대가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정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정당이 만들어져서 많은 인터넷 정당들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외쳐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시간이 없어도 자꾸 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인제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네.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발급을 하자. 이거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위를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발급한다라는 거죠.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발급. 네. 모든 학위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발급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 학벌주의가 무너지게 되죠, 학벌주의. 네. 그래서 이 학벌주의 그리고 학벌주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신분 계급주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주의, 학벌 계급주의, 대학 서열화 이거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뭐 고려대, 뭐 연세대, 뭐 인류대, 이류대, 삼류대, 지방대 하니까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방 소멸이. 예,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강제 가입 폐지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강제 가입은 아니고 자율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강제 가입, 네, 강제 가입 반대. 네, 이 강제 가입 반대, 강제 가입 폐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인제 계속 앞으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 국민연금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저출산 고령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강제 가입 폐지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국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청와대 이전으로 뭐 국민 돈 막 쓰는 거 보시죠? 네. 그래서 국민 예산 거부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서면으로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이거를 제동을 걸어 버리는 거죠. 네. 이게 인제 사실상 에 25만 명이면 됩니다. 25만 명. 지금 스위스는 5만 명, 5만 명이 제동을 걸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5배 인구가 되니까 우리가 25만 명, 25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 예산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에 대해서 21명이 동의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 주권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기님.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네, 이거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라. 이 국민동의 청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사건들이 터졌는데 심지어는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몇 년 동안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상속세 때문에. 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에 대해서 2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전 국민을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를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 이 문제가 단순하게 뭐 삼성 같은 큰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네, 우리 국민들 그냥 서민들에게도 발생되는 거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부자로 가는 길을 막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폐지 운동을 벌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된 특활비가 1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터리 나라고 얼마나 기득권들이 못된 짓을 해 왔는지를 여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특활비 폐지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민 단체들도 많은데요.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변하지 아니면은 나라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라면은 절대 이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서 변화를 촉구하고 그래야지만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유튜브로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여론. 네.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인제 국민들이 공감대가 넓어지게 되고 그러한 공감대가 확산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 법이 시행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 정당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인제 인터넷 정당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바른 길이면은 그 길은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바른 길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특활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네. 정금영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로지 이 나라와 서민들의 삶의 고충을 외쳐 주는 이 시대의 애국자이십니다. 네. 교수님의 절절한 외침을 듣고 같이 외치고 응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제 한 명 한 명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특활비가 이 특활비는 대통령 고위공직자들의 세금 횡령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 횡령 특권.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횡령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고위직들의 세금 횡령 특권이다. 세금을 횡령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계속해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막 계속 물리고 자기들은 위에서 세금 횡령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반민주적 횡포다라는 거죠. 반민주적 횡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입헌 군주제죠. 네. 그래서 이 국왕 부부의 생활비는 세금이 지원되지만 옷값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구입비, 관련 정부 지출 내역이 비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모든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스웨덴은 국왕 부부의 생활비는 세금이 지원이 되지만 에 옷값 이런 거는 절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이 자신들이 "이게 국가 기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가 기밀. 항상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고위직과 대통령이 세금을 횡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게 한다라면 되겠습니까? 네. 법무부가 특활비가 1조 원대인데
기밀 유지 명목으로 영수증 미제출, 사용처 비공개, 네, 사용처는 비공개, 그리고 영수증은 미제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182억,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 82억이 배정돼 있고요. 네, 현금 지출이 일부 허용된 업무 추진비도 기관장의 쌈짓돈이나 비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추진비도 현금 지출이 허용되면서 이것도 기관장들이 쌈짓돈이나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활비를 비공개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초헌법적 발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영수증 한 장 없이 수백억대 돈을 쓴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고위 공무원에게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엄청난 특혜다라는 거죠. 그 세금 횡령 면책권이에요. 세금 횡령 면책권. 정당도 마찬가지죠. 정당도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을 통해서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거예요. 세금 횡령 면책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특권이에요. 세금 횡령 특권, 세금 횡령 면책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후진국 중에 이런 후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이 이 나라를 다 썩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썩게 만들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이 선진국에서는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면 즉각 탄핵당합니다. 몇십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걸리면 사퇴하고요. 특활비는 상상도 못하고, 네, 스웨덴 국세청장도 국내외 출장 시에 매번 경비를 직접 신청해 타쓰고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 내역을 제출하고 남은 돈은 반드시 국고에 반납을 합니다. 총리, 장차관 등은 공무에만 실비로 국민 세금을 쓸 뿐 경조사비, 회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절대 공개도 안 하고 영수증도 결국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부인까지 이 지금 뭐 특활비를 썼네 안 썼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보세요. 전 총리. 그러면 대부분 평범한 옷차림으로 국내외를 다니고 슈퍼마켓에 가서 직접 장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예?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은 깔끔하게 입기만 하면 되는 거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니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완전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특활비를 툭하면 나눠준다라는 거죠. 예? 조폭들이 조직원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그 짓을 한다는 게 다를 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없이 특활비를 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매월 특활비 중 일부 생활비로 쓴 국회의원도 있고 선진국 같으면 감옥에 갈 중대 범죄 행위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금 도둑질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그리고 모든
업무 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수증 첨부하게 만들고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최소화시켜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이 조선처럼 고위공직자를 특권층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특권층인 거죠. 네. 이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국정원에 숨겨진 특할비만 6천억 이다.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했죠. 특할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특할비들은 지난해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된 국가 특할비가 1조 원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1조 원. 네. 그래서 이 1조 원을 공개하라라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450만 원의 식사비 등 특할비 공개 거부를 했어요. 사생활 침해 우려다. 이 말이 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업무 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이런 대통령 진짜 우리나라에 특할비 안 쓰겠다. 특할비 이거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국민 세금 이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번 이 세금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선거비용 434억을 이 434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논란이 지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거 보전금이죠. 아니 자기가 선거 비용 썼으면 그걸 왜 국민들 세금으로 또 갖다 줍니까? 자기 돈이면 저렇게 못 쓰죠. 그래서 선거 비용은 대통령 선거 경우 10억까지만 사용하게 만들고 선거 보전금 폐지해 버려야 됩니다. 10억이면은 국민들이 충분히 지지하는 후보에게 1,000원의 기적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폐지시키고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이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434억 이 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니까 경찰이 제2특할비를 늘렸다라는 거예요. 제2특할비. 네, 그래서 특정 업무 경비다 해가지고 6,415억 이거를 특정 업무 경비로 또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아주 이게 우리나라 이 진짜 고위직들이 세금 횡령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금 횡령 특권. 합법으로 가장한 세금 횡령 면책 특권, 세금 횡령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네, 뭐 청와대 비용이네 하면서 마구 써대는 거예요, 마구. 이게 국민 돈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지금 지지율은 20대, 40대에서 10%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힘은 이준석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이 이준석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해 버렸습니다. 네,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여당이 당선되자마자 권력 다툼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정치개혁법이 공동 발의되면서 신당 창당을 쉽게 하겠다. 그래서 전에는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1,000명씩 5,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터넷 당, 인터넷 당 시대, 온라인 정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인터넷 당이 활성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도 인터넷 당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당이 뉴질랜드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주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네,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여성이 이 인터넷 당을 통해서 세상을 진지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라인 정당을 창당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투썸님 반갑습니다. 네, 정금영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인제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정당,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 나라가 국민을 계속 통제하는 식으로만 만드는 거죠. 예,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만들어 가지고 다 위에서는 자기들은 인제 세금 횡령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금 횡령 면책 특권, 네, 세금 횡령 특권, 이게 다 합법으로 가장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존금을 계속 유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1조 원대 특할비를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업무 추진비도 일부는 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들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합법으로 아주 다 위장해 버린 거죠. 합법으로 위장한 세금 횡령 특권, 합법으로 위장한 세금 횡령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정당들이 이제 마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정당도 각 지역에 1,000명씩 5개 지역 5,000명 이 조건을 없애 버려 가지고 지역 정당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서울에 뭐 도봉구, 그 도봉구 개혁당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 지역 정당도 생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 정당, 온라인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온라인 정당들이 지금 인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정당의 움직임들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국민 혈세로 보존되는 선거 사무실 유세차, 선거 홍보물, 선거 사무원 등을 동원한 오프라인 활동을 지향하고 온라인 중심의 선거 운동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의 정치의 고질적 패단인 고비용 돈 정치, 그쵸? 고비용 돈 정치, 극단적인 대결 정치, 아부 정치, 줄서기 정치, 불통 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새로운 온라인 정당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정당의 창당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 정당들, 각 지역에서 우리는 중앙당에 지배받지 않겠다. 중앙당에 지배받지 않는
지역 정당의 창당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저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당 정치를 반드시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도 인제 지역 정당, 그러니까 풀뿌리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정당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과 관련 없는 이렇게 지역 정당들, 그래서 그 지역 정당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현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 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이게 인제 외국인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안보적으로. 그리고 내각제 요런 거를 견제하면서 우리가 지역 정당이나 온라인 정당의 시대가 적극적으로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만신이라는 이 여성이 우리가 정치 조직에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당, 그래서 인터넷 당이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젠 직접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 정치. 누구에게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를 스스로 해 나가면서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제는 이 정치를 에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에 맡기는 그러한 정치가 아닌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고위직한테 세금 사용 면책 특권을 주는 거예요. 세금 사용 면책 특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영빈관을 짓는데 몇백억을 들이겠다. 또 제2 집무실을 짓는데 뭐 4,600억을 들이겠다. 이게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습관이야, 습관. 네? 4,600억 국민 동의 안 받아도 돼. 이런 게 습관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예? 이 정치를 누군가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 놓으니까 이게 630조 그냥 쓸 수 있네. 갖다 막 쓰는 겁니다. 네. 막 쓰는 거예요. 영수증도 필요 없어. 현금으로 막 써.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1조 원이 1조 원 플러스 알파죠. 업무 추진비까지 해서. 그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쓰게 만들었어. 분노 안 납니까? 저는 아주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예,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낸 소득세, 종합소득세, 뭐 재산세, 자동차세, 이러한 각종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이 이놈들이 영수증도 없이 그리고 현금으로 갖다 써? 현금으로 어디다가 숨겨 놨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무특검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온라인 정당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인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누군가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직접 정책 결정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30조의 돈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황금을 돌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려고. 제가 여의도에 있어 보니까 그냥 무슨 대통령 후보의 유력 대통령 후보의 한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제가 한 몇 달 있었는데 아우 그냥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는데 복도에 그냥 줄을 맞춰 섭니다. 줄을 맞춰 서 가지고 완전히 조폭 같아요, 조폭.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애국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국자.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도둑놈들이 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와 가지고 뭐 건설 사업권이나 하나 좀 따 볼까? 또는 뭐 구청장이나 해 가지고 또 한 자리 해 먹을까? 또는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자리나 하나 얻어 볼까? 이런 놈들이 아주 줄을 바글바글바글 서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 그냥 굽신굽신대는 겁니다. 굽신굽신대는 거예요, 굽신굽신. 예.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제 30 살에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된 거죠. 30 살에 인제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의 자문위원이 되니까 이게 인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막 국회의원도 오고 그 지역의 구청장 뭐 시의원, 도의원 뭐 또 대통령 그 무슨 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인제 제가 딱 가니까 이제 30 살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인제 "가짜 아니냐, 가짜." 막 그러더라고요. 30 살인데 "당신 가짜 아니냐." 그러더니 뭐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인제 막 조사를 하더니 "어 맞구나." 인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인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서 여의도에서 "나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그 사무실에 좀 나갔어요. 여의도에 사무실에 나갔는데 아주 진짜 뭐 그냥 사무실이 조그매요. 조그만 사무실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복도에 그냥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줄을 서 가지고 진짜 이 거짓말 아니라 이 막 충성, 충성 이 경례를 하는 거예요, 경례. 예. 경례를 하면서 충성, 충성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와 이게 참 진짜' 그게 도적대인지 몰랐어요, 저는. 도적대인지 모르고 처음에는 애국자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애국자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깐 도적대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겁니다, 바글바글. 그러니까 이 특활비 1조 원이 그냥 검찰 뭐 경찰, 청와대 이 돈이 그냥 현금으로 막 주는 거야,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거야. 충성 맹세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이나 1조 원을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은 국가 기밀이다. 그러니까 '아 네 그렇군요.' 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돼서 완전히 사이비 종교가 교주의 말을 신격화시키듯이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을 완전히 이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화. 우상화시키니까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현금으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렸잖아요. 예 국정원에서 청와대에다가 상납하다가 걸려 가지고 감옥에 갔죠, 국정원장 3 명이. 그러니깐
이런 일이 막 터져도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세뇌가 돼 가지고 현금으로 쓰는 이유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밥을 450만 원어치를 먹어 놓고 그게 국가 기밀 개인 정보 보호가 됩니까? 네? 아니 그게 누구 돈인데 국민 돈인데 당연히 국민한테 알려야지. 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세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세금 못 내면은 다 압류당합니다. 그래서 피 말라 가지고 자살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현금 영수증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겁니다. 말은 국가기밀. 진짜 이거 저는 이 특활비에 대해서 완전히 전수조사해서 이놈들 이 국민 세금을 합법이라는 가장하에 면책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이 횡령 특권을 누리고 횡령 면책 특권을 누린 이러한 자들은 싹 다 잡아 가지고 이거 진짜 정신 개조 센터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택배 기사님들이 그 그냥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고 이러한 분들이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놈들이 그냥 영수증도 없이 갖다 쓰고 그리고 국가기밀 정말 진짜 그 입에다가 뭘 아주 좀 아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특활비 1조 원 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제가 이거 거짓말하면은 저를 허위 사실 유포로 잡아가겠죠. 저는 제가 근거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특권층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런 말을 하는 게 제 건강에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뭐 참 이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은 혈압이 오르고 정말 막 주먹이 울어요. 주먹이 울고 아주 분노가 오고 아주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아주 그냥 무기력감도 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 이제 빨리 이 정치개혁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인터넷 정당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연대해서 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정치권의 돈줄을 끊어내고 그리고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특활비 이거 다 끊어내면은 그리고 인제 국회의원 월급도 이 인제 우리가 실질적 수당비로 주고 그러면은요 정치할 놈 별로 없을 거예요. 정치 안 할 겁니다. 정치 안 할 거예요. 왜? 고생한다고 정치 안 하죠. 네. 그 진짜 애국자들이 정치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